안녕하세요. 시사건건 볼스영입니다. 자, MBC 스트레이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의혹 사건 2탄이 나왔습니다. 이 2탄을 보면서 느낀 건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자, 어쩌면 이 장모와 동업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옥행입니까? 왜일까?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다. 자, 이번에 나온 의혹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큰 오피스텔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가림막이 있고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붙어 있고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연루돼 있다. 스트레이트가 추적을 시작합니다. 자, 2009년 5월에 사업가 고 씨가 이 오피스텔 시공사를 인수를 합니다. 자, 시공사를 인수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와의 분쟁이 생겨요. 그리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자금난에 빠지게 되죠. 이게 대체적으로 건물이 좀 큰 게 올라갈 때 좀 겪는 어려움들이죠.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면 결국 그 시간만큼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2009년 6월 공사 대금 5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이 사업자 고 씨가 말이죠. 어떻게 빌리냐면 이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고 씨도. 이 동업자가 돈을 빌려요. 돈을 직접 빌리고 고 씨는 자신이 공사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을 하는 연대보증으로 이 5억 원을 빌립니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입니다. 자, 그렇게 급한 불을 끕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당해요. 자,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했는데 돈을 제때 갚지 않았으니 고소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독촉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을 갚아라. 왜 안 갚느냐. 자, 이런 독촉이 없이 이 사업자 고 씨는 갑자기 고소장이 날라와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황당하겠죠. 자, 이 고소 내용은 고소인이 이 장모 최모 씨가 이 사업자 고 씨가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등 합쳐서 6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5억을 빌려주고 3개월 뒤에 1억을 더 얹어서 받기로 했다. 이 정도 이자면은 그냥 사채 아닌가? 사채업자한테 빌려도 되지 않을까요? 3개월 만에 1억을. 와, 엄청난 투자 수준인데. 자, 아무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고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자 고 씨 피고소인은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자, 이런 주장이 맞섭니다. 자, 이 채무 관계에서 또 이상한 점이 뭐냐면 5억이나 빌렸는데 서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죠. 이 고소가 법적으로 맞다. 이게 성사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6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이 있고 검사가 있죠. 검사가 전부 다 수사를 하지 않죠. 검찰 내에 파견된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검찰 수사관이 조사를 해요. 이 사업자 고 씨를. 자, 혐의 없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강 수사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이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혐의 없음. 자, 혐의 없음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떼먹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고 씨를 처벌할 만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두 번의 검찰 수사관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혐의 없음이 올라가니 이 검사는 직접 나서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자, 이렇게 갑니다. 이상하죠. 검찰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한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검찰 수사관이 두 번이나 조사를 해서 혐의 없음으로 올라왔으면 그냥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검찰의 일하는 프로세스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두 번이나 혐의 없음 결론을 냈지만, 수사관이 그런 결론을 냈지만 검사가 이제는 자 비켜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기소를 해버립니다. 자, 이 기소 내용을 보면 담보 분양권에 공사금지 가처분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 돈을 빌릴 때 이 고 씨가 연대보증을 했죠. 이 연대보증이 뭐였습니까? 이 분양권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근데 이 오피스텔이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분쟁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돈을 빌릴 때 이 오피스텔 분양권에 공사금지 가처분이 걸린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4년을 구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장모 최모 씨는 3개월 만에 6억을 갚기로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검찰은 이 고소 내용으로 판단을 하지, 이 고소 내용과 다른 내용까지 들여다보면서 기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검찰이 만들어낸 이 기소 내용은 분양권의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용이 바뀌죠. 고소인이 기소를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검찰이 이 고소인 편이다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사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검찰이 이 고소인의 내용을 보고 이걸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소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장모 최 씨가 고소한 내용으로는 기소가 안 돼. 그러니까 검사가 들여다보고 기소할 내용을 찾아서 알아서 기소를 해주는 아주 친절한 검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례적입니다. 검사와 장모는 한편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죠. 자, 이상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직접 빌린 이 사업자 고 씨의 동업자가 돈을 모두 갚았어요. 근데도 이 사업자 고 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자 검사의 뒷배를 이용한 것이라면, 돈 받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돈을 받았지만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자, 억울하다고 이 사업자 고 씨는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감 중이던 2013년에 대검찰청에 검찰이 수사를 부당하게 했다, 너무 과하게 수사를 했다라면서 진정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 진정서 안에는 돈을 빌려준 최모 씨, 윤 총장의 장모의 가족관계가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윤석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면서 진상을 밝혀달라, 이렇게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진정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2014년 초 사업자 고 씨는 서초동에 불려갑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감옥에 있는 수감자를 불러요. 그래서 이 교도관은 문 밖에 서 있고 죄수복을 입고 수감 중인 사람을 서초동에 불러서 부장검사실에서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진정서를 철회해달라, 이런 회유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인터뷰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불렀어요. 저를.
대검에다가 진정 넣은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 진정서가 여기로 내려왔는데 자기가 담당하게 됐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검사 사위가 좌천까지 돼 있는데 이걸 하셔야 쓰겠느냐. 회유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 진정 취하를 해주라. 그래서 취하서를 써달라고 해서 거기다 도장 없으니까 사인하고 지장을 찍고 왔다. 이게 사업자 고 씨의 주장입니다. 부장검사가 직접 대검에 넣은 진정서를 철회해달라고 회유하는 이야기. 사실이라면 진짜 이 양아치 집단이 따로 없죠. 화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스트레이트는 취재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의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자를 찾아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최 씨의 지인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돈을 돌려받고 싶은 이 장모 최 씨는 부글부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자가 이 사위한테 얘기 좀 해서 저것들 좀 혼 좀 내줘야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 씨가 사위가 이땡땡 변호사 찾아가라고 했어. 저 XX들 구속시킨다 하더라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이런저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을 직접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검찰 내에 제 식구 감싸주기 작동했을 개연성이 너무 높죠. 일단 이 검찰 수사관이 혐의 없음으로 2번 조사했는데 이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살게 만드는 이 뭐 건달입니까? 깡패입니까? 조폭입니까? 검찰입니까? 이런 생 양아치 같은 소굴이죠. 이게 MBC 스트레이트의 윤 총장 장모의 의혹 2탄이었습니다. 자, 그 딸 김건희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 있죠. 그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도 이들의 사기 행각에 들어갑니다. 엄마 있고요. 사위 있습니다. 뭐 헐리우드 영화 아닙니까? 온 가족이 무슨 사기 집단입니까? 근데 가족 사기단 치고 검찰이라는 뒷배를 끼고 있는 가족 사기단이다. 이거는 크죠. 아주 죄질이 나쁩니다. 윤 총장은 답변해야 됩니다. 자,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검찰이 뒤늦게 엉덩이를 뗐습니다. 정말 움직이기 싫은데 하면서 미적미적 엉덩이를 뗐어요. 어떤 사건에 엉덩이를 뗐느냐 하면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이것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밖에 공소시효가 남질 않았어요. 그럼 기소부터 해야죠. 증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조사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기소 잘 하지 않았습니까? 공소시효 핑계대면서 장모를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공소시효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지켜볼 겁니다. 장담하는데 안 해요. 이것들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 공수처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참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죠. 이런 조폭 같은 기수 서열 문화, 의리 문화, 서로 봐주기, 전관 대우해주면서 서로 더러운 짓으로 서로 봐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끼리니까. 이 조직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 없는 조국 가족을 괴롭혔다는 게 진짜 화가 납니다. 검찰 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일단 공수처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완벽하진 않지만 한 걸음 떼야 됩니다. 근데 이 한 걸음은 위대한 한 걸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검찰의 힘은 셌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가 진다면 이 검찰 개혁은 물거품이 될 거예요. 자, 이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로 검찰의 아주 추악한, 그리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봐주고 자기들끼리 불리한 거는 기소하고 유리한 거는 불기소하고, 자, 이런 행태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울산 고래 사건 아시죠?
누가 봐도 검찰과 지역 유지들 간의 유착관계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건이죠. 결국 자기들이 유리한 건 불기소, 불리한 거는 기소. 자기들 마음이죠. 그리고 검찰과 관련된 자기 식구들과 관련된 것 어떻게든 파헤쳐서 복수를 하고 응징을 하죠. 조폭처럼 말이죠. 마피아처럼 말입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는 반드시 응징을 해서 자신들의 힘을 넘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조폭 마피아 같은 조직 검찰. 이들의 힘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것이 검찰 개혁의 당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선거 잘해야 된다. 이번 총선 한일전 잊지 맙시다. 윤 총장 장모의 이 혐의는 이제부터 밝혀질 것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꼭 알아내야 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